네, 안녕하세요. C언어 기초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4번째 시간에는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진 정보들을 여러 개 묶어놓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배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요소 하나하나에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서 배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배열이 처음 시작하는 주소, 메모리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할 때는 결국은 포인터를 가지고 그 포인터를 몇 번 건너뛰느냐의 개념이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는 주소를 처음 시작 주소로부터 몇 칸을 건너뛰어 간 메모리 주소이냐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C언어를 잘 이해하고 깊숙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봐보시고 또 다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서 천천히 이해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구조체는 각각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죠.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 책들의 정보를 모두 저장을 해놓고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새로운 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혹은 삭제하고 업데이트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려고 봤더니 책 한 권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책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글쓴이 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출판사,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목, 저자, 출판사 가격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책 한 권이라고 하는 단위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개념을 가지고는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는 각각 개별 변수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배열로 묶으면 안 되나 봤더니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책 제목은 문자열이죠. 가격은 정수죠. 즉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가진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데는 배열이 적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또 각각의 변수들로 기본 데이터 타입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개별 변수들을 따로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이 수만 권, 수천 권 늘어나는 경우에는 변수 관리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저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방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열을 사용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을 모아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의 인트나 더블이나 캐릭터 포인터나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데 묶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배열에는 제목을, 하나의 배열에는 작가를, 하나의 배열에는 가격을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관리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접근을 하려면 결국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인덱스 0번에 있는 타이틀은 How Google Works라고 하는 책에 대한 정보고 author 0번째 인덱스는 How Google Works의 저자, price의 0번째는 How Google Works의 가격 이런 식으로 같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보를 저장하면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덱스와 뭐 타이틀 혹은 프라이스가 매칭이 되지 않죠. 0번째가 How Google Works인지 Justice인지 저희가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관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죠.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구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요, 인트나 캐릭터나 플롯,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사용자, 즉 저희가 새롭게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구조체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생겼어요. 구조체는 영어로 struct라고 하는데요. 이 struct는 마치 우리가 붕어빵 틀을 만드는 작업과 같아요. 붕어빵을 여러 개 찍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붕어빵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붕어빵 틀을 먼저 주조를 해야겠죠.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struct의 형태는 마치 이 붕어빵 틀을 만들기 위한 주조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나는 책 한 단위에는 타이틀, author, price라고 하는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을 넣을 건데 얘를 앞으로 책 한 단위를 포함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겠다. 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내가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먼저 struct, 얘는 구조체이고 구조체의 이름은 나는 이렇게 짓겠어. 그리고 꺽쇠 괄호 안에는 이 구조체 안에 담길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나열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변수를 선언할 때 했던 타입과 똑같이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거고 변수 이름은 뭘로 할지 이거를 순서대로 차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book_s라고 하는 예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금방 말했다시피 이 구조체는 붕어빵 틀입니다. 우리는 책 한 권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 책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체 타입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이 구조체의 이름은 앞으로 book_s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구조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구조체 중에서 나는 책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쓸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구조체도 항상 본인의 이름을 이 구조체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틀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항상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book_s라고 하는 구조체 이름은 앞으로 이렇게 생긴 구조체의 이름은 book_s라고 부르겠어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struct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명시를 해주시고 이 꺽쇠 괄호 안에 이제 이 구조체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를 차례차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금방 말했다시피 책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책 제목, 작가,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데이터를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차례차례로 하나씩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안에 생긴 모양은 기본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얘는 캐릭터 배열이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 64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utho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 32 배열입니다. 타이틀과 author를 캐릭터 배열로 선언한 것은 얘네들이 문자열로 저장될 거기 때문에 캐릭터 배열로 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t price라고 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정보를 int 타입, 정수 타입에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int price 혹은 unsigned int로 선언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개 struct, 구조체를 하나 새롭게 사용자가 정의를 한 거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book_s라고 하는 구조체 타입이고요. 이 구조체 안에는 세 가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캐릭터 64배열,
두 번째는 author라고 하는 이름의 캐릭터 32배열. 세 번째는 price라고 하는 이름의 int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이 book s라고 하는 구조체를 사용해서 각각의 책 제목은 무엇인지, 작가는 누구인지,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따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낸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체는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한 데이터 타입인 거지 변수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변수가 아니라고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내겠죠. 마치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int 변수를 선언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struct book s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내야겠죠.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struct 다음에 구조체 이름, 우리가 어떤 struct를 가져다 쓸 건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struct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서 여러 개 정의한 구조체 중에서 어떤 모양의 구조체를 가진 변수를 선언할 건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struct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할 건데 구조체 여러 개 중에서 나는 이 이름을 가진 구조체 모양을 가진 변수를 선언하겠어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구조체 형식을 갖는 변수를 선언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죠. 오른쪽을 보시면 금방 저희가 선언을 했던 book s라고 하는 구조체를 모양을 가진 변수를 선언하고자 할 때는 struct 구조체를 선언할 건데 구조체 중에서도 book 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조체 모양을 가진 변수를 선언을 할 거고 이 변수의 이름은 book이라고 짓겠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구조체를 선언을 했다. 그 안에는 뭐 문의 개수, 바퀴 개수, 좌석 개수, 뭐 몇 기통인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긴 변수를 car_s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정의된 car_s라고 하는 모양의 구조체를 car라고 하는 변수에 선언을 하겠다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구조체는 하나의 틀이지 각 구조체의 모양이나 형식은 사용자가 스스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할 때도 여러 개 정의해 놓은 구조체 타입 중에서 어떤 모양의 구조체를 사용할 건지를 꼭 반드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어떤 모양의 구조체를 이 변수에다 할당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struct 다음에 struct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야 하는 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int의 변수는 int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쓰고 캐릭터 변수는 캐릭터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쓰고 앞에 데이터 타입과 변수 이름 이렇게 두 개만 적어주면 되는데 구조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struct라고 하는 애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typedef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요. typedef의 기능은 A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앞으로는 B라고 부르겠다고 컴퓨터한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B라고 쓰면 이거는 그냥 A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라고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으면 typedef를 앞에다 명시를 해주고요. A 데이터 타입을 써줍니다. 여기서 A 데이터 타입은 struct book s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구조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체에 대한 타입을 다시 재정의하겠다는 거죠.
언더바 북 언더바 s라고 하는 구조체는 조금 전에 저희가 북 언더바 s로 정의했던 구조체 모양과 똑같습니다. 타이틀이라고 하는 캐릭터 64배열, author라고 하는 캐릭터 32배열, price라는 이름의 int 배열이 포함된 구조체이고요. 이 구조체 이름은 언더바 북 언더바 s라고 지어놨는데 이 구조체를 앞으로 저는 북 언더바 s라고 부르겠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컴퓨터가 북 언더바 s라고 하면 그냥 이 모양의 구조체구나 라고 바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원래는 타입 대표를 하지 않았다면 struct 언더바 북 언더바 s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북 이렇게 써줘야지 변수가 선언이 됐었는데 타입 대표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생긴 구조체는 북 언더바 s라고 하겠어 라고 이미 선언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struct 언더바 북 언더바 s를 쓰지 않고 바로 북 언더바 s만 써줘도 북 언더바 s는 이런 모양의 구조체로 다시 제정이 됐었지 라고 컴퓨터가 알고 바로 이 모양의 구조체 변수를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대표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자주 쓰여요. 구조체 이름을 재정의 할 때에도 쓰이고요. 때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 int, 예를 들어서 signed int, unsigned int 이거를 명시해줘야 하는 경우 signed int, unsigned int 이렇게 굉장히 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signed int는 sint로, unsigned int는 uint로 타입을 재정의 하겠다. 타입 대표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굳이 signed int 이렇게 길게 써주지 않더라도 sint라고 쓰면 얘는 signed int로 재정이 됐었지. 그러면 signed int 타입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데이터 타입이나 번거로운 작업을 짧게 해줄 수 있도록 타입데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이라서 이번 기회에 타입데프의 기능과 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붕어빵 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관리를 하고 싶을 때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형을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구조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지 이것이 하나의 변수이거나 데이터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트럭트를 쓰기 전에 반드시 스트럭트를 정의를 해줘야 돼. 스트럭트 모양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럭트 모양을 가진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선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럭트, 그 다음에 스트럭트 이름, 구조체 이름,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차례로 나열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 싶으신 분은 타입대표를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체 모양을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를 건지 타입대표, 타입 재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 재정이 된 B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앞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앞에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어떤 특정한 구조체 모양의 변수가 선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 변수의 책에 정보를 하나하나 직접 이제 넣어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체의 변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